빅데이터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 코너 같이 하고 있죠. 오늘은 분산 파일 시스템 두 번째 이야기 구글의 맵리듀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암기 코너는 댓글로 알려주죠. 출석했습니다 또는 공부한 내용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맵리듀스, 구글의 맵리듀스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맵리듀스의 개발 배경,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이거 왜 개발했는가, 장점이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영상 분산 파일 시스템 첫 번째 영상에서 구글 파일 시스템 배웠었고, 이게 청크 단위로 분할돼서 저장된다는 걸 지난번에 이 그림으로 배웠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톨러런스를 그러니까 장애에 대응할 수 있게 청크 단위로 다시 복제를 해서 서버에 저장한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청크 단위로 분할된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매핑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죠.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풋 데이터를 뭐 한다고요? 매핑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매핑한다는 건 뭐냐면 청크 단위 64메가의 파일을 다시 분류를 해서 키와 밸류 그래서 여러가지 각 값마다 키밸류를 저장하는 과정, 이게 매핑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키끼리 비슷한 키끼리 모아준 다음에 셔플이라 그러는데 섞어가지고 같은 키를 모아가지고 같은 키를 모은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각화된 영상을 찾기 위해서 한번 대략적인 개요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뒤에 내용 정리하시면서 다시 그림 또 나오니까 또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청크 단위로 분할된 파일을 다시 매핑을 해서 키밸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게 매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쌍으로 존재하는데 키값과 분류할 수 있는 키와 값으로 만들어내는 걸 뭐라 한다? 매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듀스가 존재합니다. 리듀스는 뭐냐면 같은 비슷한 키끼리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모은 다음에 새로운 키와 밸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리듀스. 즉 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줄여가지고 새로운 키와 밸류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맵리듀스라는 거는 키밸류로 쪼갠 다음에 다시 합쳐간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서가 있는데 매핑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글이 10이고 야후가 2고 구글이 3이고 야후가 1이다. 근데 이거를 다시 리듀스 함수로 가기 전에 같은 키를 갖는 것끼리 취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평균이면 평균, 합치면 1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키와 밸류를 만들어 버립니다. 구글이 13이다. 그래서 리듀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저장해서 이 구글 13, 야후 3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리듀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인풋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매핑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것을 이거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확대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한번 눈에 익어주세요. 키와 밸류를 값들을 스플릿한 다음에 이걸로 소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같은 키를 갖는 거를 모아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를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버릴 때 이걸 우리는 리듀스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크 단위로 쪼개진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구글 맵리듀스 왜 만들었을까요? 구글 검색어 추출할 때, 그러니까 검색어들을 몇 번 했는지 또는 종류별로 구분할지 이런 검색어를 빠르게 분산 환경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된 여러 노드에, 그러니까 PC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노드들을 동시에 처리해서 그 단어들을 추출하고 인덱스하고 생성하는 걸 만들어간 거죠. 즉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걸 매핑을 해서 빠르게 합쳐서 리듀스하는 과정,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글의 맵리듀스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키 밸류의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매핑이라는 거는 구글에서 전달된 단위인 청크 단위 64메가를 다시 쪼개가지고 키 밸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키와 밸류들을 같은 키끼리 모아서 리듀스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핑 과정에서는 키와 밸류로 하나의 청크 단위의 파일을 쪼개가지고 키와 밸류로 나눈 다음에 비슷한 키끼리 모아서 정리된 키 밸류를 그룹화, 모아준다. 그리고 집계해서 새로운 걸, 그러니까 집계된 걸 다 새로운 키와 밸류로 쌍으로 저장을 한다. 이게 구글의 맵리듀스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맵리듀스의 장점, 폴트 톨러런스. 왜? 따로 해서 청크 단위로 따로 가져와서 비슷한 것끼리 하다 보면은 하나의 통신이 에러가 나더라도 다시 취합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다시 이 리듀스 과정을 거치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폴트 톨러런스가 왜 나왔냐면은 청크 단위로 쪼갠 다음에 동시에 병렬로 리듀스 그 매핑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취합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가 일어나면 다시 복제본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지난번처럼 구글 파일 시스템처럼 폴트 톨러런스의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지 투 유즈. 이거는 뭐냐면 함수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매핑하는 과정, 그 다음 필터처럼 모아주고 그 다음 리듀스하고. 그래서 프로그램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호환성도 좋다고 해요. 그 다음 로컬리티 백업 테스트가 뭐냐면 각각 따로따로 저장된 거를 따로따로 매핑하고 리듀스하고 부분적으로 백업, 부분적으로 저장도 가능하다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맵리듀스의 단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실시간 처리에는 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실시간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진 내 시간 안에 하는 거는 유용한데 실시간 왜냐하면은 이게 파일이 취합하다 보니까 중간에 매핑이 끝나야 리듀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듀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핑이 전부 다 끝나야 다시 리듀스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취합을 할 거면 매핑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처리에는 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맵리듀스 단점은 어떻든 매핑이 끝날 때까지 매핑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매핑을 해야 되고 실시간 처리보다는 주어진 그 런타임이라 그러는데 순차적인 방법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매핑하고 리듀스 하는데 셔플이 항상 나오고 매핑한다는 거는 키와 밸류 쪼갠 다음에 같은 키 있는 걸 모아서 다시 그룹화해서 하나의 결과를 얻어낸다. 새로운 키와 밸류를 얻어낸다. 그래서 매핑하는 거는 키 밸류를 만드는 과정, 다시 키로 취합해서 다시 합치는 과정, 리듀스 과정을 거친다. 셔플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키끼리 필터하고 순차적으로 섞어가지고 새로 필터를 내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글 합치고 야후 합치고 청크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리트 된 다음에 매핑을 하면은 K연, V연, 키와 밸류로 나오고 키끼리 모아주고 그러면 여러가지 밸류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취합을 해서 뭐 평균을 내든 합계를 내든 다시 취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면 맵리듀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또 준비해서 했습니다. 원피쉬, 투피쉬, 레드피쉬, 블루피쉬가 있는데 매핑한다는 건 뭐예요? 키와 밸류를 만드는 거죠. 그죠? 원피쉬, 그 다음 뭐 투피쉬 이걸 이런 단어를 스플릿 한 다음에 맵 함수를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fish 1, 그죠? 그 다음 뭐 to 1, 그 다음 뭐 red 1, 뭐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합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fish는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blue는 1번 나오고 뭐 1은 1번 나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분류해서 따로 새로운 키와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fish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 나오는 걸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쪼갠 다음에 매핑을 해서 다 쪼개놓고 다시 취합하는 과정, 이게 맵리듀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어, 베어, 리버 뭐 여러가지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면은 다시 스플릿 때문에 이렇게 3개를 쪼개가지고 매핑을 하면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디어가 1이고 비어가 1이고 리버가 1이고 카가 1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룹핑하면 같은 끼끼리 모아주고 다시 리듀싱하면 합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4개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큰 데이터를 다시 취합된 합치로 파일로 만들어주는데 저장될 때는 키와 밸류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어 추출, 인덱싱, 그 다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분산 시스템 여러 개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 데이터 처리 위해서 맵리듀스를 구글에서 만들었고 대용량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키와 밸류를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매핑이라는 거는 청크 단위 파일을 다시 키와 밸류로 나눈 다음에 리듀스 한다는 거는 매핑된 파일의 그 키밸류 값들을 그룹화, 그 다음 그룹핑, 그 다음 어그리게이션 해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한다. 이게 맵리듀스고요. 장점은 폴트 톨러런스, 장애에 대응하고 사용하기 쉽다. 그 다음 뭐 로컬 백업도 가능하다. 단점은 실시간 처리는 적합하진 않고 왜냐하면 매핑이 끝나야 그 다음 리듀스 가능하니까요. 주어진 시간 내로 하는 것은 유용하다. 하지만 빠르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맵리듀스 하둡에도 나오고 구글에도 나오는데 하둡 먼저 할까 맵리듀스 먼저 할까 정리하다가 요걸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맵 함수가 있고 리듀스 함수가 있다. 셔플 과정을 거치는데 맵에서는 키와 밸류를 나눠준다. 리듀스를 거치게 되면은 새로운 취합이 돼서
그러니까 필터가 되는 거죠. 필터라기보단 소팅이 되는 거죠. 새로운 키와 새로운 밸류로 파일을 줄여서 압축이 된 상태로 리듀스 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맵 리듀스 준비했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맵 리듀스 말고 하둡 관련해서 HDFS,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